예,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지난번에 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 하지만 조금 다른 상황에서 모평균에 대한 구간 추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모집단위 정규 분포를 따를 때 모집단의 분산 시그마 제곱을 아는 상황이었어요. 오늘은 어떤 상황이냐? 모르는 상황에서 시그마 제곱 또는 모 표준편차 시그마를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모평균을 구간 추정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크기 n인 표본을 추출해서 그때 계산한 표본 평균 x바, 그 표본 표준 편차를 s라고 해봅시다. 표본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 모 표준 편차 시그마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s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제 시그마가 얼마인지 대충이라도 추측해야 되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지난 챕터에서 배운 것이죠. x바 빼기 뮤 나누기, 그러니까 x바 빼기 뮤 나누기 시그마 나누기 루트에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를 때. 하지만 시그마를 몰라서 할 수 없이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몰라서 표본의 표준 편차를 썼을 경우에는 이것이 t 분포를 따릅니다. t 분포를 따르고요. 근데 이 공교롭게 t 분포는 요 n에 따라서 이게 달라요. 이 표본의 크기 n에 따라서 t 분포가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t 분포는 n에 따라서 전부 다른 t 분포를 따르는데 표본의 크기보다 하나 작은 것을 자유도로 하는, 그것을 모수로 하는 t 분포를 따르죠. 그러니까 t 분포는 모수가 있어요. 모수가 있고 이제 그 자유도라고 부르는데 표본의 크기가 n이면은 n보다 하나 작은 것을 자유도로 하는 t 분포를 따릅니다. 즉 시그마를 썼을 때는 n과 무관하게 표본의 크기가 무관하게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시그마 대신 s를 쓰게 되면은 n이 관련이 있습니다. n에 따라서 서로 다른 t 분포를 갖게 되죠. x바 빼기 뮤 나누기 s 나누기 루트 n이. 따라서 이것을 따르니까 지난번에 정규 분포 그 시그마를 아는 상태에서 그 구간 추정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x바 빼기 뮤 나누기 s 나누기 루트 n이 t 분포에서 95% 신뢰 구간은 t 분포 자유도 n-1을 가지고 오면은 상위 0. 그러니까 여기 이쪽 2.5%, 하위 2.5%가 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t의 0.25라고 쓰거든요. 그게 1.96은 아니에요. 정규 분포가 표준 정규 분포가 아니니까 n-1 자유도를 쓰죠. 그 자유도 n-1인 그 t 분포에서 상위 2.5%에 해당하는 수를 이렇게 써요. 이게 오타죠? 0.25가 아니라 0.025라고 써야 되겠네요. 이런 실수를. t 0. 여기도 0.25가 아니라 0.025. 이게 처음 작성할 때 안 보이는데 동영상을 찍으면 보여 이게. 자, 그래서 그 상위 2.5% t 0.025 상위 2.5%에 해당하는 수와 마이너스 해가지고 t의 0.025에 해당하는 수 사이에 있을 확률이 이게 당연히 95%죠. 가운데가. 따라서 0.95. 양 세변에 s 나누기 루트 n을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세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뮤 빼기 x 바가 마이너스 t값, 그 다음에 플러스 t값 사이에 있을 확률, 그거 곱하기 s 나누기 루트 n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입니다. 따라서 세변에 x 바를 더해주면 x 바 플러스 t값 곱하기 s 나누기 루트 n, x 바 빼기 t값 곱하기 s 나누기 루트 n이 뮤를 포함할 확률이 95%예요. 따라서 95% 신뢰 구간 구했죠. 이게 바로 95% 신뢰 구간이죠. 그 신뢰 구간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면 뮤에 대한 신뢰 구간은요. x바 빼기 t값 s 나누기 루트 n, x바 플러스 t값 s 나누기 루트 n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우리 말로 표현하자면 여기 가운데 있는 x바가 점 추정량 값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t값, 그 다음에 점 추정량의 표준 오차가 원래 시그마 나누기 루트 n이잖아요. 시그마 나누기 루트 n이 점 추정량 x바의 표준 오차죠. 근데 여기서 시그마 대신 뭘 썼죠? s를 썼죠. 그러면 s 나누기 루트 n은 시그마 나누기 루트 n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근사할 거라고 믿을 수 있죠. 왜냐면 s가 시그마를 점 추정하는 또 점 추정량이기 때문에 시그마 자체는 s가 추정하기 때문에 시그마 대신 s를 썼으니까 그것을 이제 근사값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점 추정량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t값 곱하기 점 추정량의 표준 오차의 근사값 또는 점 추정량의 추정된 표준 오차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추정된 표준 오차. 이것이 바로 신뢰 구간이죠. 그러니까
그 표준 오차를 추정했을 때 점 추정량의 그 표준 오차를 추정, 즉 시그마 대신 S를 썼을 때 결국은 이제 G 값이 아니고 T 값을 쓰게 됩니다. 이게 신뢰 구간이죠. T 값은 구하는 방법은 95% 신뢰도면 당연히 T 분포에서 상위 5%. T 분포에서 상위 5% 수는 얼마입니까? T 분포에서 상위 5%. 정규 분포 같은 경우는 여기 1.645인가 그랬잖아요. T 분포는요, 그 자유도에 따라 달라요. 그 제가 정확히 숫자를 쓰지 않은 것입니다. T 값을 정확히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유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90% 신뢰도에서는 T 값이 T 분포의 상위 5%, 95% 신뢰도에서는 T 값이 상위 2.5%, 99% 신뢰도에서는 T 분포의 상위 0.5% 수를 쓰면 되고요. 일반적인 공식으로 하면 1-알파 곱하기 100%는 T 분포의 상위 2분의 알파 곱하기 100%에 해당하는 수를 T 값으로 채택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T 값은 이제 신뢰도에 따라 다르죠. 신뢰도에 따라서 다른 T 값이 나오고요. 또 T 분포의 자유도, 표본의 크기 빼기 1이 자유도죠. T 분포의 자유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T 값을 어떻게 찾는지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동일한 신뢰도에 대해서 T 값은요 항상 G 값보다 큽니다. 즉 상위 2.5% G 표준 정규 분포에서는 0.025. 이게 1.96이잖아요. T 값은 자유도가 몇이든지 간에 자유도가 뭐 몇이든지 간에 이게 G 값보다 큽니다. 1.96보다 무조건 커요. 이따가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신뢰도에 대해서 T 값은 자유도에 상관없이 항상 G 값보다 큽니다. 따라서 T 분포를 이용한 신뢰 구간, 우리 이 경우에 T 분포를 이용한 신뢰 구간은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한 신뢰 구간보다 넓을 가능성이 큽니다. 100% 반드시 넓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이게 왜 넓을 가능성이 크냐면, 자 보죠.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한 신뢰 구간은 점 추정량 플러스 마이너스 G 값 곱하기 점 추정량의 표준 오차예요. 그리고 이게 시그마 나누기 루트 n이고요. 이쪽은 S 나누기 루트 n이죠. 표준 오차가. 자, 그런데 그 T 분포를 이용할 때 T 값은 G 값보다 이게 더 크죠. T 값이 더 커요. 그죠? 두 개의 제 신뢰 구간을 비교하는 거예요. 동일한 신뢰도에서 즉 T 분포를 이용한 그 신뢰 구간을 구할 때하고, 그러니까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를 때, 그리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 때 두 가지 경우에 표본 추출해서 표본 평균 구하고 모평균에 대한 구간 추정을 할 때 T 분포를 이용한, 즉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몰라서 T 분포를 이용한 신뢰 구간 구하면 T 값이 G 값보다 훨씬 큽니다. 아니, 훨씬 아니고 좀 더 커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뒷부분은 사실 똑같진 않죠. S 나누기 루트 n과 시그마 나누기 n이 동일하진 않아요. 근데 S가 시그마하고 큰 차이는 안 날 거라고 믿고, 뭐 대부분은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아요. 특히 표본의 크기가 크면 굉장히 가깝습니다. S가 시그마랑 비슷할 거라고 믿고, 어차피 S가 시그마를 추정하니까. 따라서 그 T 분포를 이용한 신뢰 구간 하면은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한 신뢰 구간보다 넓습니다. 보통은. 왜냐면 T 값이 G 값보다 크니까. 폭이 넓어지죠. T 값이 더 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데 더 큰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하지만 100%는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S가 시그마하고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S가 공교롭게 아주 작게 나올 수 있어요. 작게 나올 수도 있죠. 그 S가 시그마보다 아주 작게 나오면은 T 값은 커지지만, 이것은 커지지만 뒷부분이 작게 나와서 결국 곱하고 나면은 좀 더 작아질 수도 있어요. 원래 위에 있는 것보다 G 값 곱하기 시그마 하는 것보다 T 값 곱하기 S가 좀 더 작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즉 S가 공교롭게 시그마보다 많이 작으면 그런 일이 발생해요. 하지만 S가 시그마보다 많이 작은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은 보통은 S하고 시그마는 유사한 경우라면 T 값이 G 값보다는 크기 때문에 신뢰 구간이 넓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덜 유용하다 이거죠. 덜 유용한 신뢰 구간을 얻게 되죠.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한 신뢰 구간보다 T 분포를 이용한 신뢰 구간이 좀 덜 유용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그것은 너무 상식적으로 당연해. 왜냐하면은 우리가 언제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한 신뢰 구간을 구하냐면 정규 모집단에서 시그마를 알 때 그런 거죠. 알 때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한 신뢰 구간을 구하고요. 시그마를 모를 때 T 분포를 이용한 신뢰 구간을 구해요. 근데 이때가 T 분포를 이용할 때가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할 때보다
실내 구간이 넓을 수밖에 없는 것은 좀 더 덜 유용한 실내 구간이 나오는 것은 애초에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애초에 시그마를 안다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시그마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실내 구간이 조금 더 덜 유용하게 실내 구간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그마를 원래 알고 있는 이런 정보가 있으면 시그마에 대한 정보가 원래 있으면은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실내 구간이 좀 더 좁게 좀 더 좋은 실내 구간이 나오죠. 하지만 시그마를 모르면 시그마를 S로 추정해야 되는 그런 대안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T 분포를 정확한 분포이긴 하지만 이제 시그마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내 구간에서 그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넓은 실내 구간이 나온다. 그 옳지 않은 실내 구간이 나온다는 뜻은 아니에요. 좀 더 넓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T값은 G값을 수렴해요. 이따 볼 건데. 그리고 S는 시그마에 수렴한다. 이건 너무 당연하죠. S가 시그마를 이게 점수 정량이거든요. 그리고 시그마가 표본의 크기가 아주 커지면 표본의 표준 편차는 모 표준 편차하고 거의 똑같아집니다. 수렴한다는 게 수학적으로 밝혀져 있어요. 그리고 T값은 G값을 수렴하는 것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따라서 표본의 크기가 크면 뭘 할 수 있냐? 제가 지금 여기 두 개를 비교했잖아요. 색깔이 좀 지저분하니까 두 개를 비교했죠. 여기서 두 개를 비교했는데 T값이 G값하고 유사해지고 언제?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T값이 G값에 수렴하니까 T값하고 G값하고 가깝고요. 요 S하고 시그마하고 매우 유사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요 S하고 시그마 유사해지기 때문에 두 방법에서 표준 오차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G값과 T값도 거의 똑같고 그 뭐란 얘기죠? 실내 구간이 똑같다는 얘기죠. 점수 정량 플러스 마이너스 G값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T값인데 T값과 G값이 굉장히 비슷하고 그 시그마 나누기 루트 n 하나는 S 나누기 루트 n인데 S하고 시그마가 비슷하니까 결국은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모분산을 모르는 상태 T분포를 이용하는 실내 구간이죠. 모분산을 알 때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한 실내 구간에서 두 개의 실내 구간은 다 유사하다 이거죠. 유사하게.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커지면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몰라도 극복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도 알 때하고 굉장히 유사한 길이도 거의 비슷한 실내 구간의 폭이 굉장히 비슷한 그런 실내 구간을 얻을 수 있다 이거죠. 왜?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은 모분산을 몰라도 아는 거나 마찬가지다. 왜? 표본 분산이 모분산과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T 분포를 우리 교재 부록표에 A.4에 T 분포표가 있습니다. 누는 자유도를 뜻하는데 자유도가 뭐 1부터 뭐 8까지 뭐 뒤에 더 큰 수도 있어요. 자유도가 있고요. 예, 상위 0.5%, 상위 1%, 상위 이건 2.5%겠죠. 상위 2.5% 해당되는 T값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도가 8인 T분포에서 상위 2.5%는 자유도 8 찾고요. 상위 2.5% 요거 찾으면 돼요. 그래서 2.306입니다. 자유도가 8인 T분포에서 상위 2.5% 값은 2.306. 참고로 표준 정규 분포에서는 상위 2.5%에 해당하는 G값은 1.96이죠. 왼쪽이 더 크죠. T값이 더 큽니다. T값이 일반적으로 크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큰 자유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40, 60, 120. 이것은 이제 무한대를 쓴 건요. 누가 아주 커질 때 극한이라는 거, 극한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아주 커질 때 T값의 극한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보면 알겠지만 누가 점점 커지면요. 여기 1.96으로 수렴하죠. 이렇게 해서 수렴하죠. T값이. 그러니까 표본이 아주 커지면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자유도가 커지죠. 왜냐하면 자유도는 표본의 크기 마이너스 1이니까 표본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지면 자유도가 굉장히 커져요. 자유도가 커져서 T값이 G값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도가 아주 커질 때 T값이 그 정규 분포의 G값과 똑같거든요. 실제로 T분포는 이 자유도 누인 T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로 수렴을 해요. 표준 정규 분포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점점 커지면 그러니까 누가 뭐 200인 자유도가 200인 T분포 하면 정규 분포하고 모양이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구별이 안 돼.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자유도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T값도 G값에 수렴한다는 것이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자유도가 아주 커지면 무한대로 발산하면 자유도가 아주 커지면 T값은 이게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에서의 상위 0.5%가 2.576으로 우리가 외우고 있잖아요. 그 값으로 수렴하죠. 자, 아까 이제 지난 영상에서 봤던 거에 이제 동일한 연습 문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자기
어떤 교사가 9명 뽑아서 일을 시켜서 일을 하는데 걸린 시간이 다음과 같았다. 9명이죠. 소요된 시간의 모평균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 그게 없어요 지금. 시그마 모르는 거죠. 모른다. 시그마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표본 평균, 그다음에 모평균에 대한 구간 추정을 할 것이냐. 표본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역시 중심극한 정리를 사용할 수 없고요. 무조건 모집단의 정규성 가정이 필요합니다. 표본의 크기가 작으면 모집단의 정규성이 꼭 필요해요. 점 추정 값은 9분의 100이었고요. 표본 평균에 추정된 표준 오차, 즉 원래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는 시그마 나누기 루트 n인데 시그마를 모를 때 추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S 나누기 루트 n이 되겠죠. S 나누기 루트 n은 분모 3이고요. 요거 그 표본 표준 편차 요거 구하면요. 제가 해봤는데 4.611 표본 분산이 4.611 나오고요. 표본 표준 편차는 루트 4.611 나와요. 그래서 계산하면 3분의 2.147. 이건 제가 계산기로 계산한 겁니다. 계산기. 손으로 계산한 게 아니고 손으로도 할 수 있어요. 뭐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러면 t값은 어떤 t값? 그러니까 우리가 t값을 또 구해봐야 되죠. 구간 추정하려면 t값은 자유도 몇? 표본의 크기가 9니까 n이 9니까 자유도는 8로 해야 되죠. t분포에서 자유도는 표본의 크기보다 하나 작은 수 8. 자유도 8인 t분포의 상위 2.5%. 왜? 95% 신뢰 구간을 구하니까 상위 2.5% 수를 구하면 쓰기로는 이렇게 써요. 자유도 8에서 상위 또 틀렸네. 0.025. 그래서 t값은 2.306입니다. 그러므로 95% 신뢰 구간은 점추정량, 점추정값 9분의 100 플러스 마이너스 t값 곱하기 추정된 표준오차. 추정된 표준오차죠. 추정값이고요. 표본 평균 값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t값 곱하기 추정된 표준오차 계산해서 9.46보다 크고 12.76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참고로 그 지난 영상에서 시그마를 알 때 시그마가 2가 주어졌을 때는요 95% 신뢰 구간은 9분의 100 플러스 마이너스 1.96 곱하기 3분의 2였어요. 여기 시그마죠. 시그마 대신 사용한 S가 요게 S잖아요. S가 2.147. 그러니까 S가 시그마하고 비슷하게 나왔죠. S가 시그마하고 비슷한 경우에는 t값을 즉 t분포를 이용한 신뢰 구간의 폭이 정규 분포를 이용한 신뢰 구간의 폭보다 더 넓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폭이 얼마예요? 1.96 곱하기 3분의 2의 2배가 폭이잖아요. 여기는 2.306. 이게 절반 폭이죠. 신뢰 구간의 절반 폭이 2.306 곱하기 3분의 2.147. 이거는 절반 폭이 1.96 곱하기 3분의 2. 당연히 t분포를 이용한 신뢰 구간이 더 넓죠. 폭이 더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일반적인 모집단, 즉 정규 모집단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집단에서 모평균에 대한 구간 추정은 어떻게 하느냐? 가정이 없어요. 가정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 썼지만 표본의 크기가 크다 이거밖에 없어. 가정. 자, 모수 몰라요. 모평균, 모분산 다 몰라요. 다 모르고 분포도 몰라요. 정규 분포인지 아닌지도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집단이 정규 분포인지 아닌지 모르고 정규 분포라고 가정할 수 없고 모수도 당연히 시그마 제곱 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평균 뮤에 대해서 분포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모평균에 대한 구간 추정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어요. 표본의 크기가 크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심극한 정리의 위력이죠. 표본 크기 n인 표본 뽑고요. 물론 n은 좀 큰 수예요. 표본 평균, 표본 표준 편차 x바 s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모집단의 분포가 무슨 분포든지 간에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x바 빼기 뮤 나누기 시그마 나누기 루트 n이 근사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리고 s는 시그마하고 비슷해요. 표본의 크기가 크면 사실 s는 시그마로 수렴합니다. as n goes to infinity. n이 무한대로 갈 때마다 무한대로 갈 때 s는 시그마로 가게 되는 거 증명이 되어 있어요. s가 시그마하고 비슷하죠. 따라서 x바 빼기 뮤 나누기 원래 시그마를 써야 되는데 시그마 대신 s를 쓰면 s 나누기 루트 n이 마이너스 1.96과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랑 똑같진 않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근사적인 표준 정규 분포니까. 근사적인 표준 정규 분포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96 플러스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의 근처 값이다. 대략 0.95. 대략. 등호는 아니에요. 그래서 양변에 s 나누기 루트 n 곱하고 마이너스 1 곱한 다음에 x바 플러스 x바를 다 더해주면 세 항에 x바 빼기 1.96 s 나누기 루트 n x바
플러스 1.96 S 나누기 루트 n이 뮤를 커버할 확률이 대략 0.95다. 그래서 일반적인 모집단에서 모평균에 대한 구간 추정 답 나왔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시그마를 알면요. 지금 시그마 모르죠. 뭐 시그마 모르는데 혹시 알면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라는 가정은 없는데 혹시나 시그마를 알면 시그마 대신 S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시그마 사용하면 돼요. 시그마 사용하라. 사용하면 더 좋죠. 원래는 시그마, 이게 원래는 시그마가 있어야 더 좋은 거죠. S보다는 시그마가 맞는 거죠.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이 중심극한 정리가 원래는 시그마가 맞기 때문에 시그마 알면 굳이 S로 바꿔 쓸 필요가 없어요. 시그마 쓰는 게 좀 더 좋아요. 신뢰 구간 한번 음미해 봅시다. 뮤에 대한 근사적인 신뢰 구간이 결국 x바 플러스 마이너스 g값 s 나누기 루트 n이고 근사적이에요. 모집단의 분포를 모를 때, 즉 점 추정량 플러스 마이너스 g값 곱하기 점 추정량 표준오차의 근사값, 즉 추정된 표준오차죠. 이게 모집단의 정규 분포성을 가정할 수 없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점 추정량의 표준오차는 아니고 그거의 근사값이죠. 물론 모 표준 편차 시그마를 알면 근사값 S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 모집단의 그러니까 이 신뢰 구간의 장단점을 한번 나열해 볼게요. 장점은요.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니어도 적용 가능해요. 굉장히 범용성에서 우수하죠. 이 공식 자체가 모집단의 정규 분포를 모를 때 그냥 다 쓸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나 범용적인 그러한 신뢰 구간이죠. 그리고 모집단의 정규성을 가정할 때보다는 약간 좁은 신뢰 구간을 얻어요. 왜냐하면 모집단의 정규성을 가정하면요. 어떻게 쓰죠? G값 대신 그때는 점추정량 점추정값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T값 곱하기 추정된 표준오차 쓰잖아요. 이게 바로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시그마 모를 때 이런다 이거죠. 시그마를 모르면서 모집단의 정규성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점추정값 플러스 마이너스 t값 곱하기 추정된 표준오차인데 지금 우리가 한 거하고 뭐가 다르죠? 얘하고 얘만 다르죠. 나머지 똑같죠? 근데 이게 t값이 더 크잖아요. g값이 좀 더 작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뢰 구간은 모집단의 정규성을 가정할 때보다는 약간 좁은 신뢰 구간을 얻는다. 뭐 그것은 장점이죠. 동일한 신뢰도에서 신뢰 구간이 좁은 것은 장점이죠. 하지만 이것은 단점이 있어요. 일단은 근사적입니다. 이 신뢰도가 95%라고 제가 말을 해도 정확히 95%가 아니에요. 그럼 몇이냐? 모르죠. 95%는 근사적인 신뢰도일 뿐이지 정확한 신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치명적인 단점이죠. 정확하지 않으니까, 근사적이니까. 물론 이제 근사적이어도 뭐 많이 차이는 안 날 거예요. 근사적인 신뢰 구간이다 단점이고요. 표본이 클 때만 사용할 수 있어도 사실은 이제 무한히 그러니까 무한정 범용적인 건 아니죠. 표본의 크기가 작을 때는 절대로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심극한 정리를 쓰는 지금 모집단의 정규성이 없을 때,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을 때는 반드시 중심극한 정리를 사용해야만 하는데 중심극한 정리를 이용해서 근사적인 신뢰 구간을 구해야 되는데 이때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n이 커야 한다 이거죠. n이 작을 때는 쓰지 못해요. 그러므로 n이 작을 때는 정규성, 분포, 모집단의 정규성을 가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확인해야만 합니다. 모집단의 정규성이 우리가 보장할 수 있어야만 n이 작을 때 사용할 수 있어요. n이 작을 때는 중심극한 정리를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공식은 못 쓰거든요. 그럼 결국은 정규성이 확보가 되어야만 n이 작을 때 우리가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제를 하나 들어보죠. 종합 문제 있습니다. 우리 교재 종합 문제 보면 1.6에 약간 변형할게요. 어떤 슈퍼마켓에 50명의 손님이 사용한 돈의 액수다. 이 슈퍼마켓에서 손님이 사용하는 금액, 이게 평균. 50명 평균 구하라는 얘기 아니죠. 신뢰 구간 구하라는 거 봐서 이건 모평균을 말하는 거고 결국 손님이 사용하는 금액이 모집단이라는 뜻이고요. 사실은 이제 손님이 사용하는 금액들 다 모은 것, 모든 손님들이 사용하는 금액을 모은 게 모집단이겠죠. 자, 이 손님이 사용하는 금액이 모집단이고 모평균 구하라는 것이고 이것은 표본이라는 뜻이겠죠. 이것은 이 말. 자, 이것에 보니까 지금 일단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인지 한번 확인해 보죠. 줄기입 그림을 그려봤어요. 오랜만에 나오죠? 초반에 배웠던 거. 아주 앞쪽에서 배웠던 거. 줄기입 그림을 그렸고요. 이쪽이 왼쪽이 이제 이 줄기는 10,000원 단위고요. 입은 1,000원 단위. 반올림 100짜리에서 반올림해서
천단입니다. 반올림한 건가? 반올림한 건지 올림한 거지 저희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반올림한 건 반올림한 거네. 내림한 거네. 내림. 1000원단위에서 100단위 내림. 100단위 내림한 겁니다. 여기 66 있잖아요. 6천짜리가 두 개라는 얘기죠. 여기 6천 두 개니까 100단위 내린 거예요. 100단위 내려가지고 만 단위를 줄기 100단위 내린 1000단위를 2%에서 줄기 그림 그리니까 이렇게 정규분포라고 하기에는 이쪽에 꼬리가 너무 길죠. 꼬리가 너무 길어요. 정규분포는 아닌 게 거의 확실해요. 즉 손님의 사용 금액이 정규분포라고 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냐 걱정하지 말아요. 표본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중심극한 정리를 이용하면 되죠. 중심극한 정리를 사용하고 또 표본 표준 편차가 모 표준 편차와 유사하다. 이 두 가지 근사를 사용하면 근사적이긴 하지만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있어요. 자, 90% 신뢰 구간 구해봅시다. 표본 평균 25,833원입니다. 그리고 표본 평균의 추정된 표준 오차. 원래 시그마 나누기 루트 n이 표준 오차인데 그거 추정하니까 s 나누기 루트 n 하면 되죠. 자, 표본 표준 편차가 16,160이 표본 표준 편차고요. 나누기 루트 n 해주면 표본 평균의 추정된 표준 오차 또는 표본 평균의 추정된 표준 편차가 나오겠죠. 그래서 S 나누기 루트 n 계산하면 2285예요. 이 표본의 표준 편차는 혹시 헷갈리가 버렸는데 표본의 표준 편차는 이게 당연히 S고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 나누기 루트 n입니다. 저는 표준 오차라고도 하죠. 따라서 앞에다가 추정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하면은 이거 시그마 대신 s를 써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제 표본 평균의 추정된 표준 오차는 s 나누기 루트 n에서 표본 표준 편차 s를 루트 50을 나누면 2285 정도 나와요. 그러므로 집값은 상위 5%로 구하면 되죠. 90% 신뢰 구간이니까 1.645고 근사적인 90% 신뢰 구간은 25,833 플러스 마이너스 즉 점추정값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집값 1.645 곱하기 표본 평균의 추정된 표준 오차 2285에서 대략 22,074원에서 29,592원 사이에 모집단의 평균 뮤가 있을 거라고 90% 대략 90%로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케이스 봤어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모분산 모를 때 그리고 모집단의 정규 분포를 가정해 줄 수 없을 때 두 가지 경우에 어떻게 구간 추정을 하는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